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전월세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추진하겠다. 최장 3+3에서 6년까지 추진하겠다. 임대시장이 이렇게 혼란에 가중되면서 부작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주였죠. 정부에서 이렇게 좀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매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역시나 또 저번 기존에 나왔던 규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헛걸음을 할 것이냐, 헛발질을 할 것이냐, 한번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최근에 나왔던 이 관련 기사들 헤드라인이에요.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전월세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추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질 것인가? 또 당정이죠. 정부와 이제 청와대가 전월세를 최장 단순하게 4년까지 늘리는 게 아니라 최장 3+3에서 6년까지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현재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과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 기름을 붓나? 굉장히 좀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부는 좋은 방향으로 의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그게 그 정부의 의도대로 잘 안 먹혀요. 일단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에는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2년으로 돼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것도 2년까지 유효함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의 보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2년이었던 이 임대기간을 한번 갱신을 해서 갱신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최대 4년까지로 늘려버리겠다. 혹은 기본 임대차 기간을 아예 그냥 3년으로 늘려버리면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덧붙여서 합의 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계약갱신,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계약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그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서 나왔는데, 이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면은요, 여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자, 한마디로 전월세 금액을 올리는 것을 좀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자, 기존에 임대차를, 자, 예를 들어서 3억에 뭐 전세를 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 3억에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내가 원래 2년 살았다가 추가로 나 2년 살게요. 자, 이거는 의무적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받아준다라고 쳐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자, 그래, 오케이, 너 한 번 더 살아. 계약갱신 청구권 있으니까 그래, 너 살게 해줄게. 야, 대신에 너 전세 금액 1억 올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요구해버리면, 자, 사실상 2년을 또 추가로 보장은 돼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이 추가로 이렇게 1억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임대차를 들어가고 있는 이 임차인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를 보통 들어가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3억에서 1억이라는 금액은 상승률로도 굉장히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가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만 주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올려버리면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따라오는 거는 이 전월세 상한제가 당연히 같이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요, 한번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런 임차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그 제한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지켜지냐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에요. 제도가 규정이 있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임대사업자라는 제도예요. 임대사업자 제도에는 보면은 연 5% 상한 제한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지켜요? 임대사업자들이 그 5% 상한 제한 왜 지켜요? 5% 상한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각종 세금 제도를 못 받게 법으로 규정해 놨으니까 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 상한 제한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제도에는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주택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아요. 자,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계약 기간을 늘렸더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불안감만 상승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1989년도에요. 원래 기존의 그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거를 2년으로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전국의 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했냐면 이때 1989년도 12월 30일 날 이 제도를 시행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제도를 시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전월세 상승률이 급감한 거는 이때 91년도 당시에 뭐가 있었죠? 1기 신도시를 공급해 줬었죠. 한마디로 공급을 많이 늘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전월세 상승률을 좀 잠재울 수 있었지만, 자, 중요한 건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이에요. 자, 왜? 아니, 집주인 입장에서 1년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마다 내가 임대 보증금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2배로 늘려버리면 내가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거를 못 바꾸잖아요.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계약을 맺을 때 미리 2년치를 다 한 번에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못 올릴 거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2년치를 올려버렸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게 현재는 2년인데 추가로 해가지고 4년으로 늘려버리면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한번 벌어졌었던 일들이 그대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집주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한단 말이에요. 미리 다 대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임대시장이 이렇게 혼란에 가중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임대 가격이 올라가겠죠.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제도가 시행이 되면 미리 나중에 상승분을 미리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임대시장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임대시장이 쭉 급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주택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주택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참 의도는 좋은데요, 부작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작용이. 자,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한 목적은 뭐예요? 결국 임차인들이 원래 기존의 임대차를 들어갔을 때 2년마다 거주를 막 옮기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 임차인들에게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겠다, 보장 기간을. 혹은 뭐 6년으로 늘려주겠다 하는 건데, 자, 이거 어쨌든 똑같아요. 이게 2년이든 4년이든 뭐 6년이든 어쨌든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임차해서 들어간 집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4년 뒤든 6년 뒤든 똑같이 어쨌든 이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 있죠?
서울시에서 이 시프트라는 제도 시행하는데 이게 뭐죠? 장기 임대 전세예요. 20년간 장기 임대를 주는, 장기 전세를 주는 이 제도인데, 이렇게 장기간, 뭐 20년 단위로 이렇게 크게 장기간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공급이 같이 수반돼야 돼요. 공급이 많이 시장에 되어야지 이런 제도가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죠? 민간 택지에 대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배하는 시장이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결국 이 서울을 기점으로 봤을 때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서울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급이 안 되는 시장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들어온다면 부작용만 더 큰 거예요, 부작용만. 공급이 안 되는 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약 기간을 임의로 늘려버리면 시중에 전월세 물량이 안 나오는데 당연히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주택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이 실거주의 수단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실.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실거주의 이 주택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결국 이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셔야 한 채, 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이 주택 한 채는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나날이 바뀌는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 한 채는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보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마 무리해가지고 대출을 막 엄청나게 끌어와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면서 주택을 구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지 안에서 조금만 좀 눈높이를 낮춰서 주택을 좀 선택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실거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얼마 벌었네, 누구는 얼마 벌었네, 이런 것에 휘둘려서 너무 이 금액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요. 이 집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 왜 우리가 집을 소유해야 하는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 실거주 주택 한 채는 필수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